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다. 강조합니다. 매물량은 더욱더 적체되어 가격은 하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주택 수요가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대세 상승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절대 1차원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다. 자, 그 가운데 기축 아파트의 재고 물량에 매도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급 물량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족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부족하다면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라고 말씀해드렸죠. 따라서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인데,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반대로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는 여력이 안 됩니다. 1주택자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재고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다만 재고 시장에 무주택 수요층들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물량은 더욱더 적체되어 가격은 하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재고 시장의 가격 변화와 함께 시장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변화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미 저번 강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매매시장 매도 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요는 급감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 임차 매물은 계속 증가되고 임차에는 감소되고 있다. 다주택은 여력이 안 된다. 역전세 노인분들이 전세 완환 대출, 역월세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기에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다주택 매물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 1주택자도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 매물이 매도가 돼야지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매도가 성사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매물, 1주택 매물들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요. 1주택자도 본인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요소는 무주택 수요가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이분들 가운데서도 실거주 또는 선투자, 후전입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 자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일단 전세 끼고 한 채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서 전입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대출 한도가 너무 축소됐고 또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대출 한도가 풀리면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건부 전세 대출도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투자 후전입 제도가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전월세 시장도 임차 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임차에는 감소되고 있다.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나오지만 이젠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주택자는 26년 12월 31일까지 상승 임대인 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 부담 때문에 계약갱신,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서울 전세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경기도로 수요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물은 증가되고 임차에는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7%입니다. 100가구 가운데
주택 수가 93%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100가구 중에 전부 다 주택이 한 가구당 한 채씩 있는 게 아닙니다. 자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본인 집에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44.1%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인으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55.9%. 자, 그 가운데 서울 일반 가구는 409만 9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주택이 있는 비율을 보게 되면 4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거의 뭐 100%에 도달하는데 100가구 중에 93%가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의 비율이 51.4%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주택의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무주택 비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자, 서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정된 수요 한도 내에서 재고 시장 물량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요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데 집이 총 4채가 있습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가 있고요. 그리고 가구 수는 1번 가구, 2번 가구, 3번 가구, 4번 가구, 5번 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급률은 125% 정도가 되고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자가로 점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2주택이죠.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40%. 따라서 앞에 서울 자가 점유율이 40%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좀 비슷하게 제가 예시를 좀 꾸며봤습니다. 자, 실거주자 1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가격이 변화되는지, 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집 또는 투자의 집을 매매했을 경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실거주에서 실거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1번 주택의 가구에 1번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로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1번 가구에 2주택이 있습니다. 2주택자입니다. 그리고 한 채는 5번 임차인에게 임차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2번 가구가 3번 임차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번 주택에 2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주택자인데 이제 본인이 전세 살고 본인이 또 전세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업상 문제로 인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지역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본인 집이 있더라도. 또는 4번 집에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예시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1번 주택의 거주자, 1번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4번 주택의 자가 거주자의 갈아타기를 계획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택이 몇 채가 있죠? 한 채가 있습니다. 그죠? 한 채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점유율이 서울이 40%대이기 때문에 총 5가구 중에 2가구가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하고 있는 비중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거주자가 4번으로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4번 집을 매매하면 4번에 1번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고요. 또 4번에 거주하고 있던 분은 1번 집에 거주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변화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변화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거주자가 4번 집에 바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
선투자 후전입을 계획하고자 하는 분들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건상 지금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금리도 너무 높고 또는 현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일단 전세 끼고 한 채 매매하고 나중에 전입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전세 끼려고 일단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를 내놓고 전세 잔금과 동시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수요가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더라도 수요가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4번에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4번 주택의 4번 소유자는 1번 주택이 전세가 맞춰져야지 잔금을 쳐야지 1번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있는 분이 4번에 전세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수요가 한정적이라 맞출 수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자가 점유하고 있는 1번 주택의 1번 소유자가 자기는 이제 처분하고 무주택으로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분이 4번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가에서 자가로는 무주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무주택이 되려면 누군가의 무주택 수요층들이 본인 집을 매수해 줘야지만 본인이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무주택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예컨대 4번에 거주하고 있는 4번 집을 취득하게 되면 4번에 있는 분은 무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임차인이 4번 주택을 취득하면 4번에 있는 분은 무주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무주택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월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5번에 있는 임차인이 원래 있었던 요 집에 임차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 수요 공급 변화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안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시장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무주택인 임차인이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 공급이 늘어나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2번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3번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2번의 임차인이 4번 주택에 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직접 바로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가 있죠? 총 2채가 있습니다. 1번 주택, 4번 주택. 그러면 매물이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물이 2개니까 수요는 한 명이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죠. 매매 공급이 많아서. 자, 그러면 2번의 임차인이 4번 주택에 만약에 바로 전입하게 된다면 요 4번에 있는 분도 이사를 가야 되겠죠. 자, 2번이 있던 3번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2번은 이미 4번으로 퇴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공실입니다. 또 3번에 있는 소유자는 2번 주택이 임차로 있기 때문에 3번 주택은 공실이기 때문에 4번에 있는 분은 바로 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맞트레이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초반에 매물이 2개가 나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공급이 많아져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또 반대로 2번에 있는 임차인이 4번에 선투자 후전입을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세가 먼저 맞춰줘야지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자, 거래가 성사되려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4번 주택에 자,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4번 주택에 거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매물은 2개 나와 있어서 매매 공급이 늘어나서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무주택인 임차인이 실거주자 매물이 아니라
투자자 매물을 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2번에 있는 임차인이 요 1번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 매물이 몇 개가 나와 있는 겁니까? 총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1번 주택, 3번 주택, 2번 주택이 시장에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총 매물이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 공급이 증가되고 매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거죠. 자, 2번에 있는 분이 1번에 있는 주택에 선투자 후 전입 제도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입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분은 1번의 명의가 바뀌어지는 거죠. 2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1번에 있는 명의는 누구 명의입니까? 2주택 명의입니다. 그래서 명의만 바뀌어지는 거고, 그죠? 임차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수요 공급 변화가 아예 없는 상황이지만 매물이 초반에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 공급이 증가돼서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 요 2번에 있는 임차인이 이번에는 선투자 후전입이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그냥 투자로 생각하고자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5번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명의만 그냥 바꾸면 1번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1번 주택은 본인 집에 본인이 자가하는 거기 때문에 명의만 2번 명의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 수요 공급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초반에 매물이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 공급 물량이 증가돼서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자,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주택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와서 실거주 매물이건 투자자 매물이건 모든 매물을 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공급이 증가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수요가 한정적인데 한정적인 수요 내에서 입주 물량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입주 물량 1000세대가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은 600세대고 총 분양 물량은 400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세대는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조합원 물량을 보게 되면 원 조합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살았던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본인이 살던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0개로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요 공급 변화가 아예 없죠. 가격이 당연히 유지될 겁니다. 지금과 반대로 실거주 원주민이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세로. 그러면 매물이 다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예를 들면 입주권 상황에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맞춰야 되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 공급이 많아지고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세를 못 맞추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로 전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디선가 돈을 융통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매도로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매도 공급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청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세대의 분양 물량인데 이 분양 물량에 전세 세입자 무주택 거주자가 5번의 임차인이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실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물량은 원래 0개이죠. 원래는 이 청약 매물은 전부 다 무주택 매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세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급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면 5번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청약에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하겠죠?
그러면 이 5번의 임차인이 있는 이 전세 매물은 공실 매물 아닙니까? 이런 매물들이 계속 적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급이 증가돼서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거다. 자, 반대로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5번의 임차인이 만약에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잔금을 전세로 전환해서 분양잔금을 치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매물들이 대량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공급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전세가 안 맞춰진다면, 분양잔금 기한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매도로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도 공급도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요인이 작용되는 거다. 자, 반대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계획하고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전매는 뭡니까? 분양은 매매 공급이죠. 매매 공급. 그러니까 매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5번의 임차인이 만약에 분양권을 전매해서 매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또 5번의 요 임차인의 전세 매물도 공실 아닙니까? 공실. 그죠? 따라서 전세 공급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거다. 따라서 한정된 수요 내에서 재고 시장의 재고 물량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시장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 여기에 만약에 입주 물량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가격 변화는 더욱더 이런 전세 매물 량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고 또 전세 가격 하락으로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 요인이 작용되는 거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한정된 수요 내에서 만약에 수요가 더 급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매매 가격 하락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매물량은 더욱더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서울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4년 2월 달이 가장 많았던 인구수였습니다. 938만 6천 명. 그런데 10월 달에는 934만 3천 명으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서울 지역 일대의 세대 수도 마찬가지 9월 달이 가장 증가된 수치였습니다. 448만 7천 세대. 그런데 10월 달에는 448만 4천 세대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대 수도 급감하고 인구 수도 급감한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가뜩이나 한정된 수요 내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더 감소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 아파트 거래를 보게 되면 매매 거래가 7월달 대비 9월달 대폭 감소됐는데 전세와 월세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별 변화가 없는데 서울 인구가 경기와 인천으로 다 유입이 되면서, 그죠? 서울 인구가 뭐 다른 지방 지역으로 가진 않겠죠. 같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와 인천으로 빠지면서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전세와 월세로 거래한 비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 월세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고 또 매물량도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 수요를 보게 되면 7월달 대비 가장 많았던 시기가 7월달이었습니다. 7월달 대비 9월달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대폭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전부 다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전세 갱신 비중은 더욱더 크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눌러 앉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지금 8월 30일 대비 10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울 전반적으로 모든 전 지역 일대가 다 증가를 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9.6%. 자, 전세 매물을 보게 돼도 서울은 18.1%가 증가되고 있고 월세 매물은 23.8%나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증감률도 이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 매수자의 심리도 급변되고 매도자의 심리도 급변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주택, 1주택자 수요는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무주택 수요층들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되었고, 매물은 오히려 다주택과 1주택 매물에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지금 전월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 매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수요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가격 하락폭과 전세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가뜩이나 여기에 이런 지금 시장까지 전개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다. 따라서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다.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고 물량, 기축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앞으로 무주택 수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으로 지금 전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무주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고점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원하는 만큼 하락하면 매수하고자 생각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매수를 포기한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수요가 더욱더 급감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리고 공급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잉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